원희룡 후보가 한 가지 흥미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유동규와 그때 통화했던 사람이 정진상 실장 말고 이재명 후보의 복심 중에 한 명이 더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들어보시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둘 다 복심입니다. 그러면 정진상 실장으로 지금 추정되는 그분보다 더 높은 사람? 높다 낮다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우선 유동규 본부장이랑 잘 알아야 된다. 유동규 본부장을 달랠 정도의 사람이어야 된다. 네. 뭔가 약속을 하면 네. 유동규 측에서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요건을 갖추는 사람은 몇 안 돼요. 개통한 지 열흘 정도밖에 안 된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에 보면 페이스타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통신사 통화 기록은 안 남습니다. 거기다 텔레그램을 했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지금 유동규 그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달라 말라 아니 검찰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참 딱한 일이죠. 이 후보의 복심이란 말씀. 또 다른 복심입니다. 자기가 통화한 이후에 걸로 끝냈는지 다른 사람에게 또 토스를 했는지 등등 있을 수가 있겠죠. 측근들이 통화를 하고 그 내용을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를 했다고 보시나요? 상식에 맡기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유동규 본부장이 자살약 먹고 누워있던 상황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원희룡 후보의 주장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4가지 의문점을 제시했습니다. 저희 동아일보에 유동규 정진상 통화 단독 보도 이후에 검찰 수사 의문점이 제기된 겁니다. 첫 번째,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했다라는 것은 사실 통신사의 통화 이력 조회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건 유동규 씨가 비밀번호를 안 말해줘도 알 수 있는 건데 이건 유동규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급기야 이건 유동규 씨의 휴대폰 기기를 확보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왜 정진상 통화에 대한 수사를 안 했을까? 첫 번째 의문점을 제기했어요. 두 번째, 압수수색을 미리 귀뜸해 준 건 아니냐? 세 번째, 정진상 씨와 무슨 대화를 나눴냐? 유동규의 휴대전화 현재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 비번을 안 알려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재명 후보에게 보고했느냐? 요거는 밝혀야 된다라고 조선일보는 쓰고 있는데 조금 전에 김병민 대변인님, 네. 중앙지검이 검찰이죠. 취재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중앙지검 검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선일보가 정진상에 대해서 수사를 뭉갠 거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잖아요. 중앙지검의 입장은 검찰은 정진상 수사에 대해서 뭉갠 게 아니다. 다만 정진상과 유동규가 통화했다라는 통화 이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해명을 냈는데 네. 그렇다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신사 조회조차 검찰이 안 했다라는 내용일 텐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처음에 저 던진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검찰이 지금 같은 해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됐고 충분하게 휴대전화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벌어줬다. 도대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검찰이 봐주기 수사, 늑장 수사, 뒷북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명들이 뒤집어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불거지고 왜 수사가 이러냐라고 하면 뒤늦게 성남시청 달려가서 압수수색하고 김만배 씨 영장이 성급하게 쳐서 기각이 되고 나니까 그다음 온갖 비난을 받고 다시 일부 이재명 후보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선에서 다시금 김만배의 영장이 나오게 되고 남욱 변호사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그리고 나서 남욱 변호사를 석방해 주게 되죠.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그제서야 또 황급히 구속을 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언론의 보도가 있고 여론이 형성되고 나면 검찰은 마지못해 뒤쫓아가는 방식의 수사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지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 간의 이 전화통화 내역에서 누가 먼저 전화했는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진상 부실장이 검찰의 수사가 들여닥치기 직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회유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면 명백한 범법행위, 범죄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정진상 부실장을 향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 것 아니냐 싶고요. 이제는 그분의 시간이 도래됐다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여지까지 드러나 있는 일정 부분의 수사가 진행됐으면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과연 이 일의 최종 설계부터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만들었던 진짜 그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시간이 이제는 도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 좀 검찰이 이재명 기자. 검찰이 지금 방금 전에 해명자를 냈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유동규 씨와 정진상 실장 간의 통화 내용을
경찰이 포렌식 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알지 못했다 이런 걸 봐서는 통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휴대전화에 일반적인 통화가 있죠. 그게 아니라 지금은 통화할 수 있는 방법이 많죠. 앱을 통해서도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이제 SNS를 통해서도 통화 가능하죠. 아마도 유동규 씨와 정진상 실장 간의 통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신사 간에 그냥 조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통화가 아니라 그런 그 가능성도 앱이라든지 있군요. 아니면 화상 앱을 통해서 통화가 이루어져서 그렇다 그러면 포렌식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알지 못했다 검찰이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검찰 입장도 이해가 되는 대목인 건데 그럼 왜 일반적인 전화를 안 하고 왜냐하면 정진상 실장의 해명은 일상적인 대화였잖아요. 일방적으로 샌드 눌러서 그냥 통화 기록 남게 조회를 안 하고 통화 기록이 안 남게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가능성이라면. 그렇죠. 그렇고 왜 그런 지금 방법으로 유동규 씨가 자기네 SNS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지금 그것도 지금 경찰이 푸는데 좀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 예. 일단 뭐 보안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뭐 또 하나의 가능성은 당시에 유동규 씨가 휴대전화를 한 일주일 전에 바꿨죠. 한 10일 전에 바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씨가 전화번호를 잘 모를 수는 있죠. 그렇게 되면 SNS는 연결이 되죠. 그래서 뭐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검찰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아주 공교롭게도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이닥치기 10분 전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를 해야겠죠. 예. 그런 점에서 정진상 부실장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통화 이력이 안 남는 방법으로 유동규 정진상의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행동에 대해서도 한 가지 가능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휴대전화를 인멸하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통화했다는 것이 통신사 통화 조회로도 나오지 않는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가능성입니다. 수많은 가능성 중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